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임상종합실습 편측성 난청인의 청년 재활을 주제로 발표할 조혜령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대상자는 만 72세로 한림성각언어연구소를 방문하여 작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보청기 적합 및 평가한 것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청 발생 시기는 15년 전쯤이었으나 보청기 착용은 이번에 첫 착용이며 왼쪽에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한 약을 고막에 주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명은 없으며 어머님은 후천성 난청, 조카는 선천성 난청으로 가족력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은 논설 고문으로 글을 작성하거나 다양한 회의 참여가 많아 소음 환경 및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 어렵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평가 중 수능 청력 검사 결과입니다. 대상자는 PTA 평균 역치 기준으로 오른쪽은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왼쪽은 중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고막 운동도 검사입니다. 양쪽 모두 A형으로 정상적인 고막 운동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단어인지도 검사입니다. 헤드폰 착용 시 오른쪽은 MCL에서 88%, 왼쪽은 8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KPFQ의 보청기 착용 전 결과입니다. 잡음하에서 또는 잔향이 있는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방향 구분에서도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보청기 적합 및 확인입니다. 대상자는 소음악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대화 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여 의사소통에서의 향상을 원했으며 보청기 착용 시 본인 목소리의 울림을 걱정하여 대상자가 희망하는 오픈형인 RIC 타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RIC 보청기는 벨톤사의 17채널로 OSPL 90에서 119dB SPL로 나타나는 보청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보청기 적합입니다. 본 대상자는 RIC 착용 후 소리가 약간 크게 들리고 본인 음성 울림과 신문 등 종이 구기는 소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여 작은 소리, 큰 소리에 대한 이득 조절과 전체 이득을 2단계 하향, 4kHz, 6kHz에서 5dB 하향하여 큰 소리의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안시 S3.41을 사용한 성능 분석 결과입니다. 안티피드백 시스템을 온한 상태로 고주파수 이득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리 측정 결과입니다. 타깃을 날 N을 1으로 사용하였을 때 RE 유지 측정 시 8kHz까지 점점 상승하는 그래프를 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능이득 검사 결과입니다. 기능이득은 250에서 4kHz까지 모두 10dB로 해극K 버전 2와 날 NL2에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 음장에서의 단어인지도 검사입니다. 노이즈 5dB SNR에서 50dB HL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unAided는 44%, aided는 48%로 나타났습니다. 본인 음성에 대한 울림 발생, 좁은 웨이도로 인해 도움에 따른 착용 어려움 등으로 이득의 제시가 어려워 보청기를 RIC에서 CIC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서 예비한 처음 시리 측정을 하였을 때 8kHz까지 RE 유지, RAG가 증가하는 원인은 귀지와 좁은 웨이도로 인해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CIC는 벨톤사의 17채널로 OSPL 90은 116dB SPL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보청기 적합입니다. CIC 착용 후 다화자 간의 대화가 어렵고 말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kHz, 6kHz에서 2단계 증가, 큰 소리에서의 4dB 증가하였으며 작은 소리를 2dB 증가하여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2차 안시 S3.4의 성능 분석 결과입니다. 안티피드백 시스템을 끈 상태에서의 측정한 결과입니다. 2차 시리 측정입니다. 해극K 버전 2와 날 NL1을 비교했을 때 고주파수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피드백으로 인해 더 이상 조절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음장 검사 결과를 기록한 청력도로 저주파수 대역은 해극K 버전 2와 날 NL2와 비슷하지만 다른 대역에선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차 보청기 조절입니다.
B 소리에 대한 자동과 RIC에 비해 소리가 작다고 느끼며 큰 소리의 날카로운 소리가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을 통해 음향 피드백을 제거하고 전체 이득 반 단계 올리고 MPO 및 큰 소리에 대해 3dB 감소하여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3차 보청기 적합 후 안티 피드백 시스템 오프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3차 시기 측정 결과입니다. 보즈파스 대역에서의 REIC가 타겟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시기 측정 튜브가 웨이드로 삽입이 잘 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음장에서의 어음 인지도 검사입니다. 총 5dB SNR로 50dB HL에서 언에이디는 48%, 에이디드는 72%로 향상되었으며 1차 RIC 검사 결과에 비해서 역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청기 착용 후 KPFQ 결과입니다. 1차에 비해 백그라운드 노이즈 및 로컬리제이션에서의 향상이 나타나 소리에 반응하는 속도 및 말소리 인지 능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언입니다. 보청기에 대한 적응 및 관리 시 보청기 사용 시간, 청소, 관리, 팔로우업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주었고 일상 대화 시 쉘이 빠져나올 경우 제재작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소음속 상황에서의 어음인지도 개선 방법도 함께 안내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성능평가로 나타난 보청기 전후 결과에 대한 중요성 및 소음속 상황에서 분별력이 어려운 만큼 소음화 문장 인지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청기 조절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임상종합 실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뭐 간단하게만 물어만 볼게요. 네. 일단 뭐 슬라이드랑 이런 거 잘 만드셨고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대화에서 쉘이 계속 빠져가지고 네. 쉘 제재작 안내를 했다고 했는데 네. 보청기 적합이나 이런 데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네. 혹시 언제 그런 거예요? 보청기 적합을 하고 난 뒤에 네. 이제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을 때 네. 이제 마지막 피팅 적합을 하고 나서여서 제가 그때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보청기가 자꾸 이렇게 뒤로 앞쪽으로 자꾸 나오는 거를 발견을 해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빠져서 피드백이 자꾸 생기게 된다면 제재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제가 발견을 해서 선생님이 발견해서 네. 나중에 이게 필요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본인은 보고한 게 없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이분이 상당히 청력 좋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청력이고 사실 왼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청기 착용하고 뭐 다른 뭐 보고사항이나 특별히 뭐 불편해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는지. 처음에 RIC 착용을 하였을 때는 별로 이렇게 적응도 제대로 못하시고 하셔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CIC는 이제 또 워낙 잘 맞고 이제 꽂는 데에도 되게 불편함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그 뒤로는 좀 잘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력에 비해서 뭐 영향을 받거나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보고를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네. 잘 적응하시고 네, 잘 네. 사용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 이건 사소한 건데 맨 배경 정보에서 네. 처방한 약을 고막에 주사했다는 게 이제 네. 그거는 좀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네. 뭘 알겠습니다. 주사한 게 약간 주사를 본인이 한 건지 뭔지 네네네네. 그것만 문구를 좀 수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병력을 뭐 대상자의 보고에 따르면 근데 저게 대상자의 보고가 전부인데 적당하게 바꿀 말이 약 이름도 모르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수희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대상자가 보고한 내용을 어디엔간 좀 기술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청중들이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 네. 일단은 이분은 화이트에서는 더 이상의 네. 어떤 음장 검사나 팔로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네. 이제 어쨌든 소음화 검사를 한 건 잘한 것 같고 네. 근데 음장 소음화 단어인지 검사를 한 거잖아요. 네. 노이즈는 어떤 걸 썼어요? 노이즈 네로밴드로 쓰셨습니다. 네로밴드? 화이트 보이즈. 네, 화이트 보이즈. 화이트 노이즈나 뭐 네, 화이트 핑크 노이즈나 이런 네, 거. 맞아요. 화이트 보이즈. 잘못해. 네, 그러니까 지금 스피커 왼쪽 지금 보면 레프트에 스피치를 주고 라이트에 여기 저기 스피치가 마이너스 45인 거죠? 네. 여기 45, 45로 써 있어서 네, 네, 네. 다 맞춰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오른쪽에 도청기했잖아요. 네. 근데 왜 왼쪽에 타겟 스피치를 줬어요? 왼쪽에 도청기를 아 왼쪽에 도청기였구나. 네. 그 왼쪽에 하고 오른쪽에 왼쪽. 그러면 이 사람은 정면에 스피치가 온 게 아니라 왼쪽에서 왼쪽에 보게 됐어요. 보통은 음장 어음인지 같은 경우 타겟에 보통 사람을 우리가 마주보고 얘기하니까 아, 네. 그거는 반대로 줘요.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 안 돼. 보통은 정면에 있는 사람과 마주보면서 얘기하니까 타겟 스피치는 정면에 오고 이거는 이제 도청기 이득 검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가 틀렸다 맞다 근데 보통 네. 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궁금한 건 어차피 이게 아니고 이분이 지금 펑셔널 게인이 10dB밖에 안 네,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펑셔널 게인이 10dB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도청기 적합 1월 7일 한 이후에 네. 2월 5일에 한 달 만에 와서 48에서 72%가 소음화 인지도가 올랐잖아요. 그거는 뭐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왜 한 달 만에 이렇게 30%가량 오른 것 같아요? 적응에 의해서가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탁월한 세팅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 RIC에 비해서도 CIC를 착용을 더 많이 하셨고 적응하는 기간도 기간이지만은 대상자가 느끼는 그런 동기부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는 뭐 선생님이 이제 고객을 만나봤을 거니까 맞습니다. 30%가 오른 거는 되게 그 이유가 궁금해서 어떤 피팅에 의한 것인지 적응에 의한 것인지 또 이게 어쨌든 생활 속에서 자기도 소음화해서 자기도 모르게 적응이 훈련이 되는 거니까. 잘 올려보세요. 아까 그 할 때 그 화면을 계속 비춰놔야 뭔가 이해가 더 저기 아니 AD도 W를 했을 때 두 개 다 비교한 게 있어요. 아니 거기 요거 네. 그러니까 40 똑같은 같은 보청이나 이제 보청이 착용했는데 처음에는 48, 그다음에 72, 한 4% 정도 더 증가했는데 이거는 어떤 적응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득도 오히려 이득은 고주파수 이득은 비슷해요. 왜냐면 소음화 어음인지를 위해서 피팅을 어떻게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예. 이제 아직은 이분은 뭐 어떤 달팽이 청력 손실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추 신경 경로도 연세에 비해서는 좀 퇴화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자궁하에서 인지도가 좀 높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즉 72%가 그 헤드폰 MCL에서 측정한 어음인지도하고 비슷해요. 저 MCL 된 거는 인파이어트예요. 예, 인카이어 그 84%니까 뭐 사실은 그 맥시마이즈된 어떤 그 어음인지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고 싶은데 야, 이유가 예. 뭐였을까 궁금해서. 우리도 그래서 저는 적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응이 저도 약간 그쪽에 네. 생각이 돼서 네, 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잘 알고 지금 뭔가 저 WRC 노이즈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어서 네네네네. 안 그래도 논문도 좀 찾아보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매스킹을 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매스킹을 준 거예요? 아니 매스킹 준 거 아니에요. 화이트 노이즈로 매스킹 준 게 아니고 소음만 넣는 소음, 예, 소음만 어음이에요. 정말 단어 인지를 왜 주는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노이즈와 소음이 같이 줬어? 거. 네. 근데 여기 40. 왜 저 봐봐 스피치 내가 아까 40.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40으로 잘못 썼어. 근데 그게 노이즈라 그러니까 왜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조용한 상황에서의 측정을 한다고 하면 되게 좋은 쪽 귀, 일단 좋은 쪽 귀에서 들을 수 있는 영향이 크고 조용한 곳에서의 실링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나타날 수도 있어서 저는 소음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청력이 나쁘지 않으면은요 조용한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실링 이펙트도 일어나고 즉 점수가 좋아져요 너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건보의 그 검수확인하고는 달라요. 아니 이거는. 검수하기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저는 이제 WRS를 같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논문을 찾다 못 네네네. 찾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봤던 거는 WRS를 노이즈를 주게 되면은요 WRS는 많은 부분을 저 어쿠스틱 큐를 듣고 랭귀지 팩터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노이즈를 주면은 그 어쿠스틱 큐를 단서를 쓸 수 있는 것마저 매스킹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네. 이게 사실 말하면 이게 어쿠스틱 큐를 알려는 목적도 성립을 안 되고 랭귀지 팩터도 또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거의 목적도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노이즈에서는 저기 문장을 해라. 뭔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자 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거를 찾고 싶어서 지금 이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목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목적이 뭐였냐면 한쪽이 좋고 한쪽이 안 좋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이즈에서 굉장히 힘들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셔널이 잘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맞다고 하면 이제 저 같으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네. 노이즈,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어음 문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그 두 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음 인지를 하면 이게 아 내가 이 보청기가 이 소음에서의 나의 어음 인지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조금 더 이렇게 임프루브 그러니까 지금도 임프루브 해서 좋은데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우리 배웠지만 노이즈를 서프레션 하는 거는 양쪽 귀의 기능이잖아요. 네. 한쪽 귀를 노이즈 듣고 시그널 듣고 이거를 한쪽 귀를 들었을 때는 우리 해부생리 때 배웠지만 그게 안 됐었잖아요. 그죠? 네. 서프레스가.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해봤으면 이분에게 좀 더 내가 보청기 사용하는 이유와 네. 그다음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양귀가 다 워킹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다음에 오시면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오시면 그건 제가 좀 그 추가적으로 조금 의견을 좀 드리면은 목적에 따라서 이런 그 평가 내용은 많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뭐? 잠깐만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이분은 한 번 오면은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그 소요가 돼요. 새로 조절하고 지금까지는 새로 조절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모든 평가는 좀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그 뭐 주고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각각의 귀에서 퍼포먼스를 먼저 측정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는 양귀를 통해서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방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한 뭐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제 양귀에서 측정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조절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양쪽에 보청기 착용하는데 양귀를 다 활용해서 했더니 단어 인지도가 예상보다 덜 나와. 나는 70%를 기대했는데 40%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어느 귀 때문에 그런 거밖에 안 나오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럴 경우는 각각의 귀를 퍼포먼스 측정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그쪽 귀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됐을 때 다시 또 양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양귀를 활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물론 100% 원칙은 없죠. 100% 정답은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각각의 퍼포먼스를 측정해야 어느 기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내고 좀 더 개선점이 없느냐를 찾아내고, 양기를 한꺼번에 측정하면은 어느 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느냐, 당연히 좋은 기 때문에 이제 그 점수가 결정이 되겠죠 주로. 그러면 좋은 기 말고 나쁜 기 또 측정해야 되고. 저기 방 교수님 의문에 제가 답변을 하면 그걸 한 거예요. 오른쪽 상태에서 왼쪽 어네이드드 에이드를 했잖아요. 교수님 그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왼쪽 아니, 안 아니, 했을 때 아니, 했을 때 아니, 비교하는 거 보청기를 아니에요? 빼고 양기를 활용하는 능력을 지금 보시면 양기는 오른쪽 열려 있잖아요. 예, 다 열려 있어요, 스키하지 지금. 않은 거라니까요. 매스킹을 한 게 아니라고. 예, 매스킹. 소음만 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음만 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답변을 잘못했어. 네. 매스킹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힌트처럼 매스킹을 0, 하지 90을 하지 않고 마이너스 45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 열어놓고 왼쪽 안 꼈을 때 비교한 거야. 그러니까 소음화 검사한 거. 네, 소음. 이름절 단어 소음. 그래서 WRC 있는 노이즈라고 그럼 썼잖아. 맞네. 아니 근데 지금 저게 그러면 잘못 쓴 거라고요? 뭐야? 스피치 45, 네네, 노이즈 45, 저것도 잘못된 거고. 마이너스 양기를 열어놓고 네. 45. 네. 왼쪽을 꼈을 때 안 먼저기 꼈을 꼈을 때 안 꼈을 때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되는데 지금 교수님 말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닌데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헷갈려. 아닌데 네. 무조건 이제 방 교수님 말에 나는 어디에 키를 맞췄냐면은 네. 무조건 양귀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예요. 추가 답변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 말고 양쪽에 청력 소지 양귀에 보청기 착용하고 있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잖아요. 아니 저기 편측이니까. 아니 글쎄, 여기는 그런데 만약에 양귀에 측정하고 있다면은 그럼 굳이 그렇죠. 처음부터 아, 그거를 네네. 양귀를 해야 되느냐? 그죠. 그거는 그렇죠. 음. 네, 그거는 저는 인정.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강 교수님 의견에 맞춘 한 거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소음화 단어인지도를 왜 하냐라는 질문에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맞고 틀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문장을 안 윈테스트도 해가지고. 네. 윈 테스트도 분명히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성적인 검사인데 소음에서 단어를 왜 하냐? 만약에 이게 0dB SNR이면 교수님 말이 맞아요. 음향으로 노이즈 깔고 네. 왜 음향을 되냐? 근데 여기는 5dB SNR을 했고 5dB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난청이 50% 이상의 인지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dB의 소음화 단어인지면 교수님의 말이 맞는데 요 정도 dB SNR이면 그래도 소음화 단어인지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를 이제 혜령이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어쨌든 오해가 다 풀렸죠. 네, 근데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사실은 그 ODB SNR 책정할 때부터 이미 그건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재 교수님 말씀하신 게 덧붙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청기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대화를 듣기 위함인데 일상생활에는 ODB SNR 정도의 소음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겨냥해서 실제 환경을 겨냥해서 저렇게 한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물론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레코멘드를 한다면 소음화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어댑티브도 없는데 몇 dB에서 하냐 했을 때 많이 알려진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dB SNR은 사실 0은 거의 만날 일이 없어요. 많은 게 3, 6, 5 정도거든요. 그럼 난 3, 6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5 그리고 너무 어려움을 보이면 10 차라리 50이 더 현실적인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나 0을 시도하지 말고 난청인의 실생활 포커스를 맞춘다면 5나 그것도 어려운 CI면 뭐 10dB SNR까지만 하고 15는 안 하는 게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조금 끝? 저는 끝? 끝인데 하나 얘기하자면 근데 아니 지금은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혜령이보다 교수님이 더 많이 대답을 하셨는데 다음번에는 솔직히 다 자기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다음 분들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해오시라고. 지즈 그거는 소스를 주는 거야. 네, 마친다고 선언하세요 빨리. 그만 마친다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